저도 83에 70kg였는데 군대에서 2년간 헬스하면서 85kg까지 찌웠었거든요. 지금 다이어트 해가지고 다시 74까지 뺐는데 다시 90kg까지 찌울 생각이고, 운동하면서 좋았던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건강 자체가 엄청 늘어가지고, 사실 헬스하면 사람이 되게 힘이 넘칠 것 같지만 생각보다 힘이 없어요. 왜냐면 매일 힘을 쓰니까. 근데 힘이 없는 그 상태가 그전 운동을 안 했을 때 힘 많은 상태보다 훨씬 커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강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계속 성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해가지고 성과를 얻은 그 경험 자체가, 아 내가 이것도 이렇게 해봤는데 다른 도전할 때 이것도 어차피 이렇게 꾸준히 하면 된다는 거를 용기를 얻었다.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준이랑 좀 반대의 상황이었는데, 얘랑 같이 임원진을 하면서 살이 엄청 쪘었거든요. 술 맨날 먹고 생활 패턴 망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도 그렇게 막 좋지도 않고 이랬어가지고 운동을 시작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한두 달 하고 나니까 이게 좀 몸이 프레임이 조금씩 잡히는 거예요. 나도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몸이 좋아지는 느낌보다는 하면서 좀 더 그 건강해지는 느낌이 좀 더 많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헬스를 하는 것 같아요. 헬스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과거에 뭔가 노력으로 배신을 좀 많이 당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노력을 안 되는 것들이 분명 있잖아요. 노력해도 뭐 별거 안 되는데 뭐 해도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헬스를 하면서 이 한 만큼 눈에 보이니까 근육이 커지는 게 보이잖아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 개념을 다시 머릿속에 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헬스를 했는데, 미국에 가서 처음 헬스를 하게 됐어요. 한 6개월 정도 운동을 하다가 또 한국 오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준영이가 운동 해봤냐? 그래서 해봤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냐? 이 정도 한다.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그 무게를 못 드는 거예요. 제가 엄청 창피하더라고요. 승부욕이 생기면서 와, 나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준영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같이 운동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회 나와서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운동하면서 자존감도 되게 많이 올라가고, 나도 뭐 하나 하면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운동하면서 느끼게 됐어요. 저는 한 3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운동을 제대로 안 하더라도 계속 헬스장 가는 것 자체를 습관을 들였던 것 같고, 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욕심이 생기니까 열심히 찾아보고, 뭐 책도 읽어보고, 운동 루틴 짜고, 식단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몸이 더 좋아지니까 또 계속 선순환으로 더 잘 나가게 되고, 지금 약간 숨 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먹고 자고 하는데 왜 운동 안 해? 약간 이렇게까지 돼서 오히려 그 만족감은 초창기에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초창기 때 조금만 생겨도 무슨 일이야. 야, 건배 한 번만 잡아봐.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습관이 된 거는 한 3개월 정도 제가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열심히 했다라는 게, 저는 운동을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군대에 있는 체단실에 그냥 딱 가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남들 하는 거 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했는데, 3개월 딱 됐을 때쯤 해서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운동을 잘못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무조건 그냥 무게만 많이 치려고 하고, 자세가 잘못된 상태로 계속 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었어요. 병원에 가니까 운동을 너무 무리해서 하는 것 같다. 3개월 동안 운동을 했지만 그렇게 무리해서 한 적은 없거든요. 병원 가니까 무리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일주일 동안 그래서 운동을 쉬어야 됐었거든요. 강제로 쉬라고 해서 그 일주일 동안 그 운동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헬스장 가고 싶은데, 가서 운동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 이제 운동에 스스로히 미쳐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일주일 동안 계속 영상만 봤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자세가 잘못됐구나, 이것 때문에 허리가 많이 아프구나. 저는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더 혼자 시작했으면 그렇게 절대 못했겠죠. 준영이가 저를 항상 끌어줬어요. 오늘 못 갈 것 같다. 아 오늘 좀 쉴게. 하면은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일단 끌고 와요. 그게 선임이니까. 바로 그 등짝 탁 하고 데려가서 같이 스쿼트 하고. 솔직히 힘들었어요. 하체 운동을 처음 해봤어요, 태어나서. 스쿼트 하고 계단 내려가는데 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발이 안 움직인다. 근데 무슨 그거 가지고 발이 안 움직이냐. 저를 강하게 키웠죠. 그래서 한 달 걸렸어요. 운동의 재미가 들리기까지. 왜냐면 맨날 했거든요, 진짜. 원래는 주 6일 하고 하루 쉬어야 되는데, 야, 오늘 쉬어도 되겠어? 서로 나중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뭐 푸시업 100개, 풀업 100개 나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준영이가 어쩔 때는 날씨 너무 좋다, 농구하자 하면은 농구 되겠어? 하고 바로 같이 스쿼트 하러 가고. 아 맞아요. 서로 막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때가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휴가 때 한 번 딱 나오니까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옷이. 105 사이즈를 입었는데 110 사이즈 아래는 못 입게 되는 거예요, 옷을 입으면. 그래서 와, 몸이 많이 좋아지긴 했구나. 주변에서 또 너 몸 왜 이렇게 좋아졌어? 그때 그 짜릿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보다 남자한테 인기가 더 많아진다. 어딜 가든 모든 남자들한테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호감을 좀 사는 것 같아요. 여자한테 인기 있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딱 가면은 일단 무조건 남자들한테 호의를 받아요. 그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몸 좋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도 좀 안 좋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냥 몸 좋든 안 좋든 헬스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오래된 사람들이든 이렇게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런 거 다니면은 뭔가 좀 없어 보인다? 진짜 운동을 즐기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좀 그런 인식이 좀 바뀐 것도 좀 있었고. 운동을 하고 나서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뭔가 하나면 꾸준히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기 관리가 되는구나. 뜻하지 않게 많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고 듬직한 사람이고 진정성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봐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이 일단 올라가요. 항상 좀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주 6일 동안 이제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쉬는 날이면 뭔가 모르게 힘이 끌어 넘쳐요. 맞아. 그래서 이거를 소비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또 헬스장 가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가져와서 또 다른 일에도 할 수 있고, 그 에너지를, 그러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예로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도서관 가서 좀 더 공부 열심히 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일단 운동을 조금밖에 안 하더라도 매일 헬스장을 가는 습관을 몇 개월이라도 해보면 이제 나중에 그냥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헬스장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가면 뭔가 좀 더 해보고 싶으니까 하나라도 더 배우고, 그렇게 해서 좀 헬스를 자신의 습관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만들어 봐야 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뭐 3개월 정도 이렇게 나가서 해보면은 이게 뭔가 없어질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안 하면은 지금까지 만들어 온 시간, 노력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더 가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무게 욕심을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일단 헬스장을 가면 무게를 쳐야 된다. 왜냐면 보통 헬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면은 3대 몇이냐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뭔가 무게 욕심을 내다 보면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들기 위해서 하는 느낌? 그러니까 몸에 무리가 가더라도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헬스장에 이렇게 처음 오는 분들이나. 보통 그런 분들은 하고 나서 너무 아픈데 이거 아닌가? 이러면서 이러다가 그냥 결국 안 와요. 몸이 아파지니까 나는 운동하면 몸이 아파져 이러면서 핑계를 대요. 운동하면 몸 아파지는 스타일인가 봐 이러면서 안 오게 되면, 그러면은 좀 힘드니까 그냥 차라리 애초부터 그냥 무게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정확한 자세를 먼저 구축을 하는 게 헬스를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남자분들은 그래도 좀 잘해요. 왜냐면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의 대부분 남자 군대도 거치고 힘도 써보고 다 하니까. 근데 여성분들이 약간 헬스장 가면 유산소 타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좀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PT를 무조건 받고 시작해야 된다, 본인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조금 본인이 지금 유튜버만 봐도 엄청 유명한 유튜버들이 계속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 해주는데,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알아보고 하면 돈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많이 배울 수 있다. 초보 수준은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주변에도 생각보다 헬스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어보면은 솔직히 도와줄 수 있고, 그런데 굳이 막 알려준다 그러면 아니야 나 PT 받을래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뭔가 알려주려고 하다가도 안 알려주고 싶고 이런 느낌이 더 있어서 관심을 갖기만 해도 딱 가서 그냥 헬스하는 사람들 다 단백질 좋아하고 이러니까 내가 고기 한번 사줄 테니까 운동하면 알려줘. 이러면 그냥 환장하면서 가가지고 하나하나 내가 아는 노하우 다 알려주고. 다 알려주고. 진짜 배운 사람이다. 그렇게 접근한 사람은. 뭘 좀 아는 진짜. 분이지. 근데 왜냐면 PTB 하나 하는 것보다 훨씬 싸. 그게. 그러니까 훨씬 싸고 훨씬 잘 먹혀. 그리고 훨씬 좋아. 훨씬 자세하게 알려주고. 쉐이크 흔들면서 한잔 하라고. 와, 와. 다 준 거지. PT는 필요성을 느끼려면 일단은 시작해보고 혼자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도 모를 때 PT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무분별한 PT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보기엔 정확한 자격증이라든가 학위가 있는 사람을 찾아보고,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력도 정확하게 검증하고 그런 사람한테 PT를 받아야지. 워크인이라고 헬스 트레이너들 사이에서 부르는 은어가 있어요. 헬스장 들어와서 워크인 한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PT 하는 사람들을 워크인이라 하거든요. 특히 20대 여성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 저도 몸이 많이 부족하지만 저보다도 부족한 사람들한테 아무 자격증도 없고, 그런 사람한테 자신의 몸을 PT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맡기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PT를 받을 거면 일단 혼자 최대한 노력해보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맞다. 진짜 공감 많이 되는 게, 이게 PT를 받는 이유가 부족한 부분을 배우려고 받는 건데, 처음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고 이 자세 해보고 저 자세 해보고 이거 왜 안 되지? 할 때 PT를 받아야지. 그치.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그 상태에서 배워봤자 이게 뭔가 크게 공감이 될까? 받아들여질까? 이게 전 의문인 거예요. 처음에 근육이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해봤자 자극이 안 오거든요. 맞아. 근데 자극을 느끼라니까. 네. 강제성을 찌려고 PT를 만든 사람. 의지 방향도 있겠지. 좋은 모임이 있으니까, 이런 헬스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운동 메이트가 됐다든지, PT 가격을 생각했을 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다 이 말이죠. 추천하는 PT가 있긴 해요. 교정 PT. 몸이 애초에 틀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운동하다가 불균형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균형이 맞을 때까지만 교정 PT를 받고 운동을 진행하는 거는 사실 좋다고 생각해요.
전 실제로 제 친구가 헬스를 아예 안 다니거든. 걔가 운동을 한 지 한 3년 됐는데 제가 본 사람 중에 몸이 제일 좋아요. 딱 보면은 너 헬스 했냐? 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몸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걔한테 물어보면 아니 나는 몇년밖에 안 해.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좀 비효율적이다. 똑같은 시간과 시간 애를 써도 헬스를 하는 게 훨씬 몸이 빨리 많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방향성 문제인 것 같아요. 금비대를 원한다 이러면 당연히 무게를 쳐가지고 빨리 올리는 게 맞지만 건강해지고 싶다는 목표와 기능성까지 같이 함유하고 싶다고 하면 사실 맨몸 운동이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논문으로 봤던 게 있었는데 술 자체가 사실 근육을 녹이는 것 자체는 아니래요. 술을 함으로써 다음날 원래 할 수 있었던 만큼의 운동을 못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고 그 기회비용이 쌓이면 안 먹은 사람보다 먹은 사람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몸이 더 뒤처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게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안 그렇다고. 대신 안주를 좀 클린한 걸 먹거나 거의 안 먹거나. 거의 안 먹거나 술만. 약간 나이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외모를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봤을 때 중간 시기에는 목소리나 이런 성격을 많이 봤던 시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아직 20대 중반이지만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봤을 때 나이가 많아질수록 여성분들이 남자 몸을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이 느끼기도 하고 저도 뭔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특히 더 훨씬 많은 아주머님들이나 아니면 어머니 뻘만 봐도 옛날에는 약간 공부 잘한다 그러면 애가 똘똘하게 생겼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부터는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애가 몸이 좋네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단단하네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은근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상형 같은 거 얘기할 때나 이럴 때 맞아. 저를 은유적으로 지목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난 몸이 좋은 사람이 좋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은근히 저한테 표시한다거나 이런 적이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딱히 그런 일이 없었는데 바차타 이런 거 추거나 살사 추면은 뭔가 듬직하고 삼각근에 손을 올린 것처럼 맞아. 막 약간 단단하다 나 이런 얘기는 좀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호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무시무시하게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유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누가 봐도 그 사람 헬스했구나. 헬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도 목표가 김종국. 저는 약간 냉장고 정도?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변에서 얼만큼 커주시냐면 걸어다닐 때 냉장고 걸어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고 싶다. 그러니까 냉장고 앞에 섰을 때 냉장고만큼 거대한 사람. 작은 냉장고만큼은 크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양문형 냉장고 그 정도. 저는 복근이요. 대화에서 봤죠. 보여주나? 따로 보고 싶게. 저는 등이요. 다른 부위에 비해서 훨씬 자극도 잘 느껴지고 세트 수를 적게 해도 등이 더 빨리 크는 것 같아요. 저도 제일 자신 있는 게 등. 옛날부터 약간 좀 자부심이 좀 있었어요. 무게도 좀 남달랐고 그래가지고 좀 자부심이 좀 있었어요.